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환경 문제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에서는 오토밸리 3폐장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산 환경파괴시설 백지화 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토밸리 3폐장 관련해서 지난 몇 년간 지역사회가 시끌시끌했던 걸로 아는데요. 왜 이 문제가 시작됐는가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야 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그런데 그 구성 초기부터 31만 톤으로 매립 용량이 설계되었었는데 이 사업자가 3폐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 4배 정도 용량을 증량시킵니다. 그리고 유독성 폐기물 비율을 15%에서 50% 가까이 증대시키고요. 그리고 영업구역을,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영업구역을 산업단지에서 전국으로 확대를 시키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행정처리상 처음에 시행했던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발생 폐기물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또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가 네. 무엇일까요? 이 사업자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월드컵 경기장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지하로 40m를 파서 폐기물을 매립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해당 산업단지에 비해서 지나치게 대형의 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조성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인근 1.4km 반경 안에 2,000세대의 아파트가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3km 안에는 약 10,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이제 그 인구 밀집 지역이 분포가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성현천이 바로 그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근에 성현천이 위치하고 있고, 이런 환경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자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이것을 운영할 거라고 하는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와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행정에서도 좀 오락가락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문제가 됐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외지 폐기물 들여서 그래서 폐기물 막대한 이윤 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전임 서산시장님 시절에 서산시에서 앞장서 가지고 반경 3km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묻을 것이다 이렇게 홍보지도 내고 하셨어요. 근데 정작 사업자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전국 폐기물 묻을 거다 이렇게 사업자는 나오고, 이런 불일치가 있었죠. 행정과 이 사업자 간에 이런 불일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현재는 서산시와 충남도가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라든지 어떤 그런 공적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모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됐던 걸로 아는데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감사원 감사는 사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 감사에서는 그 서산시와 충남도 그리고 사업자의 구두 진술에 의존해서 사업자가 애초부터 영업구역을 이제 확대해서 주민들을 속이거나 혹은 외지 폐기물을 들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업자의 적극적인 위계 행위, 속이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반면에, 감사원은 서산시와 충남도의 공무원들의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영업 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사업자가 피해자다, 이런 논리를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에서 이제 그런 논리를 밝혔고, 이것이 사실 2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구역과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업체와 또 환경당국 간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소송일까요? 사업자가 처음에는
오토밸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그리고 관계기관에게 수없이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그 환경부의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오토밸리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 이렇게 해서 영업 범위를 넓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주민들의 끝없는 문제 제기 끝에 이 사업계획서가 취소되었고 사업자는 이 사업계획서 취소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었고 지금 그게 2심 끝나고 대법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 2월에 2심에서 업체 승리로 뒤집혔어요. 1심과 반대 판결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법에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도와 같은 이런 관리권자, 허가권자가 필요한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산업집적법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폐기물관리법과 산업집적법의 내용상의 충돌이 일단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2심 재판부는 이제 그 영업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폐기물관리법을 일방적으로 좀 우선시해서 판결하는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 감사원 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애초부터 사업자가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을 뿐 사실 사업자가 큰 어떤 위계 행위라든지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좀 채택한 것이 이 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심 판결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상당히 낙심하는 건 사실이고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큰 어떤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분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단은 이 재판이 2심이고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고 그리고 서산시에서 건축 허가 관련해서 별도의 소송이 또다시 사업자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뭐 2심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뭐 모두 다 뭐 끝난 것은 아닌 거고요. 또 충남도에 여러 이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뭐 서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많은 사례들도 있어서 이 재판이 미치는 영향이 뭐 전국적으로 그리고 충남도 내 각 이 매립장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다른 지역의 산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마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사실 수많은 사고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 시설을 외주화하거나 위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다수인데요. 사실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외부 사업자에 의해서 그 운영이 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침출수 피해라든지 폭발 사고, 화재 사고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자가 폐기물 매립장을 영업을 종료하고 나면 30년 동안 이 폐기물 매립장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후 관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97%나 8% 정도까지만 영업을 하고 사업자가 중간에 이제 영업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 나머지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면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서 관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국가가 공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라고 하는 점들이 사기업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운영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수없이 그동안 있어 와서 결국은 환경부도 내년부터 지금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시범 모델을 지금 4개 지역 정도를 내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당진 지역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당진 지역과 서산 지역 이렇게 비교 좀 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상당히 많은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지역과 연고가 없는
외부 사업자가 이제 이 사업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산업단지 혹은 그 주변에서 해당 지역이 처리해야 할 용량을 벗어나서 아주 많은 용량, 대용량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조성을 하고 외지의 유독성 폐기물까지 같이 함께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서산과 마찬가지로 당진도 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을 사업자가 충족시키긴 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해당 영업권을 획득하는 인허가 과정 자체에서는 주민들이 이거 정보를 취득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 문제를 알게 되었지만 사실 그 뒤에는 법적으로 인허가 절차 다 끝나고 이미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당진도 많은 시민들이 분개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어떤 대응 방법이 딱히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조금 뒤늦게 알고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제는 좀 법제도적인 어떤 완비가 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사기업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수많은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서산 산폐장을 지자체가 매입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는 의견 일치를 작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산시, 충남도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산폐장의 공공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재판이 안타깝게도 2심 재판에 패소하고 난 이후에 대법원 대응을 위해서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떤 별다른 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용량이 지나치게 확대된 점 그리고 유독성 폐기물의 비율이 증가한 점 이런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민관협의체 차원에서 밟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금강환경청과 또 서산시가 상고를 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서산시와 충남도가 이 재판 과정에서 함께 행정청 참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심, 2심 마찬가지였고 대법원에서도 행정청 참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를 이제 관계기관의 공무원들이 사업자에게 부당한 위압을 행사해서 이 사태가 발발했다라고 하는 감사원의 감사보고 내용 그리고 2심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 일을 반박하고 극복하는 자기 논리들을 개발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서산시장 그리고 충남도지사 역시 1, 2심, 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지금 관계기관이 함께 공공운영 방안까지 모색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앞으로 기울일 만큼 이 재판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노력들도 입장서를 낸다든지 의견서를 개진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민들의 대응 계획은 어떤가요?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그 국내 로펌 국내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로펌 법무부인 태평양을 선임을 해서 1심부터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소송과는 약간 다른 소송입니다만 서산시와 사업자 간의 건축허가 관련한 소송이 있는데 그 소송에서도 대전지방법원에서 퇴임한 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전관 출신 그러니까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그냥 일개 사업자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큰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와의 싸움이고 그래서 결국 재판에서도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재판의 어떤 결과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정도로 이렇게 약간
크고 작은 어떤 힘겨루기에서 많은 부분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좀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서산시 충남도와 함께 재판에 대응을 하고 새로운 논리도 또 좀 개발을 하고 그리고 대법원에 서산 시민들 그리고 충남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판결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좀 개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원 서명 운동을 좀 곧바로 지금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환경 현안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라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환경 현안이라고 하면 매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특히 이 산업 폐기물 매립장 문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라고 하는 점에서 좀 보자면요. 일단 충남 지역의 현실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산, 천안,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이렇게 이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한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것을 노리고 들어온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지자체가 제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고 이 부분들이 계속 이게 확대 재생산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좀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과 그리고 어떤 법적인 어떤 완비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민간 사업자에게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것을 내버려 두지 말자. 그래서 공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좀 완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산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그냥 주민들의 동의 없이 들여와서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현실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때문에 발생지 처리 원칙, 즉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1차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세워내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 혐오 시설이 과거와 달리 과학적으로 잘 운영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주거 밀집 지역이나 인구 밀집 지역 혹은 자연보호 생태보호의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에서는 이런 어떤 환경 유해 시설이 최소한 좀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일정한 이격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방식의 법제도적인 어떤 좀 정비가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이번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파했던 2심 이 판결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2심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원래 사업자가 약속했던 대로 그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할 경우에 사업자의 기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런 재판부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기득권, 사업자의 영업권, 그리고 사업자가 막대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전에 그 다수의 그 시민들 그리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최소한 덜 불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오히려 더 좀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 2심 재판에 갖고 있었던 아쉬움이 아주 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앞으로 법적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하고 그리고 큰 이윤 보통 영업 이윤율이 높게는 80%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은 올라가는데 그런 영업 이윤 남기고 먹튀하고 사라지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업자의 이윤보다 시민의 건강, 주민의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방식의 악용하는 사례들을 좀 지역의 힘으로 좀 제어하는 어떤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이 저희한테 아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산의 산패장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산 오토밸리 산패장 관련 현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소송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